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자들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남자 심리를 중심으로 남자들은 왜 잠자리에서 약간 동동한 여자를 좋아할 때가 많은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한 성향, 상황 제외. 하나, 남자 입장에서는 잠자리에서 상대적으로 모델같이 마른 여자보다 약간 동동한 여자가 남자와 성욕의 빈도가 잘 맞을 때가 많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당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끼니를 굶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처럼 실제로 많은 여자들이 더 예뻐 보이기 위해 자기만족 등의 이유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성욕의 급격한 감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자는 임신과 출산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임신과 출산에 대비해서 남자보다 높은 체지방률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몸매, 겉으로는 자기만족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몸매에 대한 자기 불만족과 자신감 부족, 진정으로 건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 등으로 인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사람도 동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자의 몸은 본능적으로 충분한 에너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 가난과 재난 같은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환경, 몸이 아프거나 질병에 걸린 상황 등으로 판단해서 임신과 출산을 통해 건강한 자손을 낳을 수 없고 오히려 임신과 출산이 여자 자신과 자손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자의 이성과는 별개로 몸 자체가 동물적, 본능적으로 생식이 아닌 생존을 위해 성욕이 줄어들 때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남자는 여자에 비해 성욕의 강도와 빈도가 높기 때문에 더 예뻐 보이기 위해 자기만족 등을 위해 시작한 여자의 다이어트가 오히려 남자친구와 성욕의 빈도가 안 맞게 되어서 잠자리 속궁합이 안 맞게 되고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로 쉽게 쏟아내는 짜증, 불평, 예민함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남자친구와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자기만족은커녕 남자친구와 사소한 일로도 싸우는 불만족으로 이어지며 심지어 이별하기까지 해서 다이어트와 연애 둘 다 실패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때도 많습니다. 둘, 남자 입장에서는 잠자리 실전에서 상대적으로 모델같이 마른 여자보다는 약간 동동한 여자가 좀 더 풍성하고 여성스러운 몸매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자들의 관점에서 남자가 곰처럼 듬직해 보일 때 넓은 어깨가 돋보이고 듬직해 보이며 남자다워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남자를 선호할 때가 많은 것처럼 남자들은 여자가 아기나 강아지처럼 약간 동동할 때 가슴과 골반이 돋보이며 귀엽게 보이고 풍성하며 여자다워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자를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자의 가슴은 대부분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슷해 보이는 지방이라도 성분이 다른 지방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들에 비해 다이어트를 할 때 변화되는 호르몬 분비에 가슴부터 쉽게 빠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론 모델같이 마른 몸매라도 큰 가슴을 가진 여자도 있겠지만 그것은 특수한 경우일 때가 많고 일반적인 경우에 잠자리, 실전에서 남자 입장에서 많이 겪게 되는 경험 중 하나는 연애를 시작하고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을 때 모델같이 마른 몸매의 여자가 가슴이 너무 빈약해서 남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체형을 보일 때는 남자 입장에서는 머리로는 사랑하고 이해해줘야지 하며 생각을 하면서도 많이 당혹스럽고 본능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자 입장에서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고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남자의 그곳이 지나치게 작을 때 만족감도 떨어지고 머리로는 이해해야지 하면서도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남자는 여자에 비해 시각적 자극에 민감하고 여자의 가슴은 촉각적 자극까지 복합적으로 느껴지며 남자가 만족감을 느끼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가 연애 경험이 많아질수록 잠자리에서 모델같이 말라서 가슴이 지나치게 빈약할 때가 많은 여자보다는 약간 뱃살이 있더라도 가슴이 적당히 있는 약간 동동한 여자를 선호할 때가 많으며 여자가 지나치게 뱃살이 많은 것이 아니라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가진 약간의 뱃살이 귀엽게 보이고 말랑말랑한 촉각적 자극을 좋아하기까지 할 때가 많습니다.
셋. 남자 입장에서는 잠자리에서 남자가 뒤로 가는 자세에서 모델같이 마른 여자의 엉덩이뼈 때문에 통증이 느껴질 때가 많고, 반대로 약간 동동한 여자에게서는 찰진 느낌, 탱탱한 느낌을 받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바닥이 딱딱한 신발을 신으면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것처럼, 물론 그 정도로 심하게 아픈 것은 아니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왕복 운동을 할 때 치골 쪽이 아플 때가 많으며, 반대로 약간 동동한 여자에게서는 바닥이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으면 걷는 것이 편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남자 입장에서는 탄력감이 느껴져서 만족감이 높아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자의 건강한 엉덩이는 넓은 골반과 함께 출산력, 건강함, 운동 능력, 충분한 영양 상태 등을 나타낼 때가 많고, 대부분의 남자가 어렸을 때는 여자의 엉덩이나 골반보다 가슴에 더 큰 매력을 느끼다가 결혼 정년기에 가까워질수록 여자의 가슴보다 엉덩이나 골반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될 때가 많고, 남자가 연애 경험이 많아질수록 여자의 가슴을 중요시 여기다가 엉덩이나 골반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될 때는 많지만, 여자의 엉덩이나 골반을 중요시 여기다가 가슴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 남자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여자들이 넓은 골반과 건강한 엉덩이는 타고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포기할 때가 많지만, 그것은 마치 남자가 넓은 어깨와 탄탄한 팔은 타고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며,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노력이 부족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엉덩이는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큰 근육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몸 전체의 근육량과 큰 관련성이 있고,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여자의 중요한 곳의 압력과도 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잠자리 실전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때가 많으며, 발달시킬수록 근육량이 많아지고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스쿼트와 같은 언제 어디서나 듬듬이 할 수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운동을 제대로 된 자세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한다면 넓은 어깨는 타고난 것이라고 여기던 남자가 꾸준히 턱걸이 운동, 어깨 운동 등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넓어지는 것처럼 여자도 넓은 골반과 건강한 엉덩이를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여자 자신의 몸매에 자신 없어하고 모델, 같이 마른 몸매를 선호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마치 솔퇴근용이나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 사용할 차량을 무작정 크면 안전하고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형 화물 트럭을 골라서 비싸고 불편하며 유지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 과유불급에 불과한 것처럼, 여자의 몸매 또한 직업적 차원에서 필요한 모델같이 마른 몸매,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옷을 돋보이게 만드는 몸매,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의 몸매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행복하고 활력 있게 살아가는데 충분한 약간 동동한 여자의 몸매가 남자의 관점에서는 건강하고 귀엽게 보이며 예뻐 보인다는 것을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는 여자들의 오선생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여자가 오선생을 쉽게 느끼게 하도록 하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사정을 하기만 하면 오선생을 느끼는 반면에 여자들은 죽을 때까지 이걸 느껴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선생을 느껴본 여자들은 이걸 느껴보지 못한 여자들이 불쌍하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길래 이런 표현까지 하는 걸까요? 여자들은 단순히 너무 좋다라는 표현이 부족하고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여자는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꽉 쥐어짜지는 느낌이라고 하기도 하고, 분자 단위로 쪼개지다가 갑자기 펑 터져버리는 것 같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무중력 상태에서 몸이 붕 떠버리는 느낌이라고 하기도 하고, 몸이 활활 불타오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처음 오선생을 만났을 때는 그 느낌이 너무 충격적이고 새로웠었는데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신이 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할 텐데요. 또한 오선생에 관해서 이런저런 카더라들도 많고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부분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는 오 선생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굳이 넣지 않아도 느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삽입이 없어도 오 선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삽입 없이 오 선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방망이의 피스톤 운동이 오 선생이 오는 그 순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오 선생을 느끼는 과정과 역치가 다 달라서 정답은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삽입 없이도 오 선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 때마다 느낄 수는 없나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오 선생을 느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특정한 자극 하나만 준다고 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요소들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3번 중에 한 번만 느끼더라도 매우 잘 느끼는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할 때마다 느끼는 여자가 있다면 정말 타고난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남자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여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여자에게 오 선생을 만나게 해줘야 하겠다는 강박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살면서 한 번도 오 선생을 느껴보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현실적으로 반드시 남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자가 불감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네, 맞습니다. 개인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웬만하면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여자는 그 강도가 조금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여자는 격하게 부르르 떨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심리적 극치감과 골반 근육의 경련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눈을 꼭 감고 애써 참으려고 하는 여자도 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자들도 있지요. 네 번째, 방망이가 클수록 느끼기 쉽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는 하나 그러한 요소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여자의 이쁜이는 신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크기에 의해서 성감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방망이가 크다면 여자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성감을 더욱 자극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자가 느끼는 성감은 입구 부분에 제일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방망이가 크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한 번 할 때 여러 번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한 번 사정하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남자와는 달리 여자는 일정 궤도에 진입하면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성 흥분 지속 상태가 유지되다가 조금씩 떨어질 때 다시 남자가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 번 오 선생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섯 번째, 두 사람 모두 동시에 느낄 수 있나요? 매번 그렇게 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가능하긴 합니다. 먼저 남자분들 스스로가 삽입만이 전부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의 성적 반응은 생리적, 정서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요. 두 사람 모두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서로 템포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흥분기, 상승기, 절정기 등 각 단계에 진입하는 속도와 템포를 맞춰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속궁합이 잘 맞는다는 것은 이러한 템포도 서로 잘 맞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파트너와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만족도는 처음과 달리 매우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오 선생을 느끼면 분수처럼 액이 분출되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오 선생을 느껴야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오 선생을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 여자가 액을 뿜어내지 않았다고 해서 오 선생을 못 만났구나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자가 오 선생을 쉽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지만 여자마다 오 선생을 느끼는 과정과 역치가 각자 다릅니다. 성감대도 저마다 다르고요. 그러니 이러한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여자가 오 선생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부위, 압력, 마찰, 강도,
시간 총 5가지입니다. 일단 여자의 성감대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장 대표적인 곳은 음액과 지샤팜입니다. 이러한 성감대를 찾았다면 적당한 압력으로 문지르거나 자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은 강도로 시작해서 점점 강하게 일정한 시간 동안 마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자마다 다르고 성감에 발달한 여자는 그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여자가 오선생 비슷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 시도를 계속하면 여자가 강한 오선생을 느끼게 될 텐데요. 이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오선생을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자마다 성감대도 다르고 오선생을 느끼는 과정, 역치가 달라서 딱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요소를 통해서 그 길을 직접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여자가 이전에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소통을 통해서 그 과정을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오늘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는 여자의 오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아마 남성분들은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복잡한 걸 이해하고 여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남자가 가장 이쁜 여자를 쟁취하게 되지요. 오라버니들도 이러한 기술들을 익혀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여자에게 오선생을 영접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사과와 무심코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정말 좋은 사과에도 최고의 궁합인 식품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과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사과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나쁜 궁합의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통계가 발표되었는데요. 남자는 폐암, 간암, 대장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고 여자는 폐암, 대장암, 췌장암 순서였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성 폐암 사망의 경우 90% 정도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 폐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조사 결과 흡연을 하지 않지만 폐암에 걸리셨던 여성분들의 사망 원인이 바로 간접흡연과 대기오염 그리고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요리 연기였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 폐암 예방의 최고인 기적의 과일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의 많은 퀘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폐를 보호해주고 기관지암의 예방과 억제에 엄청난 효능이 있는데요. 사과 속의 풍부한 펙틴은 장의 운동량을 증가시켜 변비 예방에 좋을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줄여 대장암의 예방에 최고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 라는 말 모두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금사과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사과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최악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과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유제품입니다. 우유와 요거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사과와 함께 드시면 안 좋습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지요? 사과를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과와 유제품을 함께 드시면 우유 속에 부족한 비타민C를 보충해 주어 영양적으로 훌륭하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다면 특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사과를 드시면 상큼한 신맛이 나실 텐데요. 그 성분들이 바로 사과의 산성 성분인 사과산, 유기산 또는 구연산입니다. 이 성분들은 위의 활동을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피로회복을 돕는 최고의 성분입니다. 하지만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 치즈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이 덩어리처럼 엉기는 현상이 우리의 배 속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힘들어지겠지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장 속에서 체류하게 되면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결국 대장염과 대장암 등 정말 큰 병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사과와 함께 우유를 드시려면 대신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지난 우유에 관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 건강은 뇌 건강의 척도인데요. 장내 미생물이 뇌와 장의 신호 역할을 해서 뇌 건강의 핵심적인 것이지요. 실제로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니 건강한 장과 올바른 식습관은 행복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잘 골라 챙겨 드시는 것이 바로 치매 예방을 위한 최고의 습관인 것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정말 최고입니다. 하지만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게 되면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고구마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을 딱 없앨 수 있답니다. 바로 사과 속에 풍부한 식이섬유인 펙틴 때문인데요. 펙틴은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장내 이상 발효를 억제해서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준답니다. 게다가 이 펙틴은 몸 속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팽창하고 끈적끈적한 점성을 띠게 되는데요. 위 내에서 음식이 충분히 소화되고 영양분의 흡수를 최고로 끌어올려주면서 바로 이 과정을 통해 혈당의 상승을 막아 당뇨병의 예방에도 정말 훌륭하답니다. 특히 이 펙틴 성분은 껍질 속에 많으니 사과는 반드시 껍질까지 드셔야 합니다. 또 사과 속의 파이토케미컬이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데요. 이때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니 앞으로는 꼭 사과를 고구마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과와 최악의 궁합인 것은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여러분, 매운 것은 맛이 아니라 통증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단맛, 신맛, 짠맛, 쓴맛은 음식의 맛이지만 매운 것은 혀가 아파서 느끼는 통증의 일종이랍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입도 화끈거리고 아프지만 우리의 위와 장은 얼마나 아플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매운 음식을 드시면 속이 쓰리셨던 것입니다. 이때 매운맛을 가시고 입속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사과를 드시는데요. 안 됩니다. 사과에는 유기산과 구연산 등의 산성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새콤한 맛을 내지요. 몸에 매우 좋은 성분들이지만 산성 성분이라 매운 음식을 먹어 아파하고 있는 위와 장에는 엄청난 자극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극받은 속에 사과와 같은 신과일과 신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에 자극을 주는 음식들을 계속 함께 드시게 되면 위경련과 위궤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위암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옛말에 물을 많이 먹으면 속병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위장에 정말 좋은 음식인데요. 혹시 무시루떡 좋아하시나요? 우리 조상들이 시루떡에 물을 넣어 드셨던 데에는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무에는 떡의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정말 풍부한데요. 수분이 많고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디아스타제와 페르오키스타제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무 속에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몸속에서 노폐물을 없애주고 위의 통증과 위경련, 그리고 위궤양 예방에도 최고이지요. 바로 이 과정에서 수분이 많은 무와 수분을 흡수하고 위액의 점도를 높여주는 사과의 펙틴이 함께한다면 매운 음식으로 아파하는 위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을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준답니다. 또한 무에는 비타민,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가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무의 잎에는 비타민 A로 변하는 카로틴이 풍부하고 무의 껍질에는 비타민C가 가득하지요. 사과에도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이 매우 풍부한데요. 무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자연 그대로의 안전한 종합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랍니다. 특히 아침에 무와 사과를 함께 갈아 드시거나 샐러드로 함께 드시면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고 사과의 산성을 무가 보호해 주어 위에 자극을 주지 않으니 찰떡궁합이지요. 아침에 사과 무주스 한 잔 어떠신가요? 그럼 세 번째 사과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튀김과 전과 같이 기름진 음식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서 상큼한 사과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무엇보다도
고온에서 튀긴 튀김이나 전은 몸에 좋지 않은 트랜스 지방이 있는데요. 이 트랜스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의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칼로리가 높고 만성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히 사과와 함께 먹으면 안 될까요? 바로 소화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음식 속의 지방은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사과는 소화 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이렇게 함께 먹는 음식들 간의 소화 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소화의 흐름이 깨지고 장기적으로는 소화기 계통의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영양분이 뇌로 공급되는 속도가 느려져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각한 경우 치매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장 건강이 뇌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함께 잘 챙겨 드시는 것이 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귀리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가 바로 베타글루칸인데요. 이 베타글루칸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낮춰 피가 탁해지는 고지혈증과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에 이어 심장병, 뇌졸중 등의 혈관 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데 정말 최고입니다. 또한 귀리의 지방산 중 80%가 몸에 좋은 불포와 지방산인데요. 이 역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몸속의 만성염증을 줄여주지요. 특히 이 효과는 사과와 함께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는데요. 사과의 펙틴 성분이 위장 속의 비피더스균의 활성을 촉진시켜 몸속의 중금속과 발암물질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과를 내는데요. 실제로 미국 뇌졸중학회의 논문에 따르면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의 경우 뇌졸중 발병률이 52%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랍니다. 또한 사과를 아침에 먹으면 정말 좋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아침 공복에 바로 먹는 것이 속을 더 쓰리게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귀리죽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위를 편안하게 하고 사과의 좋은 성분들의 흡수를 도와주니 최고의 궁합이지요. 앞으로는 오트밀과 사과를 꼭 함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과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먼저 사과는 유제품과 드시지 말고 고구마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는 매운 음식과 드시지 말고 위를 보호해주는 무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사과와 물을 함께 갈아 드시면 특히 좋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사과는 기름진 튀김이나 전과 드시지 말고 꼭 오트밀과 함께 드셔야 한답니다.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사과, 최고의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드셔서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